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기능의학을 전문으로 30년 넘게 진료해온 김용태 박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근무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피부 노화와 건강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특히 40대 이후 생기는 주름칙칙한 피부 화장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조용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화장품은 점점 늘어나는데 왜 피부는 예전 같지 않을까? 40대만 넘어가면 피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콜라겐 생성은 매년 1%씩 줄어들고 피부 세포 재생 속도는 느려지며 스트레스, 수면 부족, 단 음식과 기름진 식사 같은 습관들이 피부 노화를 더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유 없이 얼굴이 칙칙하고 예전보다 피부가 푸석해졌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건 피부가 우리에게 보내는 도움 요청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 중 만난 42세 직장인 여성 환자분도 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눈 밑이 칙칙하고 화장이 잘 받지 않아 자신감을 잃고 있다고 호소하셨죠. 하지만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조정해 드린 지 단 4주 후 그분은 피부톤이 균일해지고 잡티가 옅어지고 무엇보다 거울을 볼 때 한결 자연스럽고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피부는 바깥에서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피부가 좋아진 것보다도 그분 얼굴에 다시 생긴 그 변화는 특별한 화장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그것이 가장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경험한 5가지 피부 건강 식품과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에 좋은 자연식품 중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전응검은개를 추천드. 예로부터 검은개는 피부와 머리카락, 심지어 기억력까지 도와주는 약재로 알하지만 그 효능, 검은개에는 세사민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기미주 뿐만 아니라 비타민 E, 칼슘, 철분, 아연, 불포화 피부를 촉촉하고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먹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생으로 속이 더부룩해지기. 가장 좋은 방법은 약한 불에서 살짝 볶은 뒤 곱게 갈아서 죽이나 미숫가루에 넣어 꿀과 반죽해 하루 권장량은 1dt스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오히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도 검은개를 올바르게 섭취한 뒤 단 2, 3주만 피부톤이 밝아지고 값비싼 화장품이 아니어도 작은 습관화, 피부에 좋은 음식으로 달걀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달걀은 제대로 먹으면 도움이 되고 잘못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 식품입니다. 달걀에는 질 좋은 단백질, 비오틴, 셀레늄, 그리고 비타민 A, D, E, 아연이 고루 들어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고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단백질과 비오틴은 피부 세포의 재생 속도를 높여줍니다. 비타민 A와 아연은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고 피부톤을 맑게 해줍니다. 비타민 E와 셀레늄은 자외선과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조리 방법이 잘못되면 달걀의 장점은 금세 사라집니다. 센 불에 오래 삶거나 기름에 튀기듯 굽게 되면 단백질 구조가 손상되고 비타민 E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반숙으로 삶는 것입니다. 노른자가 완전히 굳지 않을 정도로 익히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도 가장 잘 흡수됩니다. 섭취 권장량은 주당 2, 4개 정도가 적절합니다.
이미 고단백 식사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매일 여러 개씩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하게 먹거나 잘못 먹을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여러 개씩 또는 기름에 튀긴 달걀을 자주 먹으면 혈중 지질 이상, 여드름 내장 지방 증가의 위험이 있습니다. 날달걀이나 덜 익힌 달걀은 식중독 위험뿐 아니라 비오틴 흡수를 방해해 탈모나 피부 거칠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달걀은 먹는 방법과 양을 지켜야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를 할 때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피부 세포 하나하나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지방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청거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 셀레늄, 그리고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도 함께 들어있어 피부를 속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 수분 손실을 막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민감하고 붉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손상된 피부 조직의 회복을 돕고 셀레늄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조리 방법을 잘못하면 이 효과들이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름에 튀기듯이 조리하거나 너무 높은 온도에서 익히면 오메가3 지방산이 금방 산화되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낮은 온도에서 찌거나 기름을 거의 쓰지 않고 구워 먹는 방식입니다. 또 너무 짜게 양념하거나 자주 튀겨 먹으면 체내 염분이 늘어나고 수분 균형이 깨져 오히려 피부가 푸석해질 수 있습니다. 섭취 권장량은 주 2회 한 번에 약 100g 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잘못된 방법으로 과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은 같은 중금속이 체내에 쌓일 위험이 있고 튀긴 생선만 자주 먹으면 피부 트러블이나 염증 반응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등푸른 생선은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히 드셔야 피부 건강에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를 위해 비타민 C나 콜라겐만 찾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맑고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간과 장의 건강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짙은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근대, 열무, 청경차에 같은 채소에는 엽록소, 클로로필, 엽산, 절분, 비타민 A, K,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엽록소, 클로로필, 은간 해독을 도와 독소가 피부에 쌓이는 것을 막고 여드름과 피부 칙칙함을 줄여줍니다. 엽산과 철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피부 세포에 산소를 충분히 전달합니다. 비타민 A와 C는 손상된 피부 회복을 촉진하고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해주어 피부 트러블을 예방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영양을 가장 잘 살릴 수 있을까요? 짙은 녹색 채소는 오래 삶거나 센 불에서 볶으면 수용성 비타민이 쉽게 파괴됩니다. 따라서 가볍게 찌거나 물을 적게 넣고 짧게 끓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스무디로 섭취하실 때는 바나나, 사과, 파인애플 같은 과일과 함께 갈면 맛도 부드럽고 먹기 편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최소 한 컵 이상 가능하다면 점심과 저녁에 나누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채소를 거의 먹지 않고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할 경우간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피부에 독소가 쌓여 여드름 피부 트러블 칙칙함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소를 지나치게 차갑게 혹은 날 것으로만 먹으면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반드시 부드럽게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 환자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며 저는 하나의 식품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이 식품은 단순히 피부 영양을 넘어서 호르몬에 직접 작용하여 40대 이후 피부를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그것은 바로 발효된 콩입니다. 된장, 나토, 청국장, 전통 간장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발효된 콩에는 체내 흡수가 쉬운 형태의 아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보네이 풍부합니다. 아이소플라본은 흔히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며 피부 탄력을 지켜주고 주름을 늦추며 피부 수분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발효 과정에서 생겨나는 효소들입니다. 이 효소들은 소화를 돕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독소가 줄어들고 피부도 훨씬 맑아집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에서도 발효된 콩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피부결이 곱고 주름이 적으며 피부 톤이 밝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식품이 특별한 이유는 대부분의 채소나 보조제, 화장품과 달리 피부 속 호르몬 작용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발효된 콩의 아이소플라본은 일반 콩보다 흡수율이 2~3배 높고 효과도 오래 지속됩니다. 콜라겐 음료처럼 피부 표면만 잠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소플라본은 피부 깊숙이 들어가 탄력 피지선 균형 자체, 콜라겐 생성 세포 재생까지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여성들이 50세 이후에도 매끄럽고 윤기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는 바로 나토나 된장국 같은 발효콩 음식을 일상적으로 먹는 식문화 덕분입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첨가물이 없는 천연 발효 제품, 나토, 전통 된장 등을 우선 선택하세요. 주 2, 3회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단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민감한 분들이 과다 섭취하면 가벼운 호르몬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공장식 콩 제품은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단만으로 피부를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먹은 영양이 온몸을 잘 돌고 피부에 충분히 도달하려면 간단한 움직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아주 쉽고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손바닥 온열 마사지. 아침과 저녁 손바닥을 20, 30초 정도 비벼 따뜻하게 만드세요. 그 다음 얼굴에 볼 이마턱에 살짝 데워줍니다. 이 따뜻한 자극은 얼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부가 자연스럽게 맑아지도록 돕습니다. 2. 광대뼈 아래 림프 지압. 광대뼈 아래 움푹 들어간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양손 중지로 5초간 지그시 눌러보세요. 하루에 몇 번만 해도 림프 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볼의 붓기와 피부 칙칙함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3. 아침 미소 리프팅. 아침에 거울 앞에서 입을 다문 채 살짝 미소를 지어보세요. 이때 이를 보이지 않게 입꼬리만 위로 당겨 5초간 유지했다가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5, 7번 반복하면 얼굴 근육이 위로 당겨지고 피지선과 탄력선이 자극되어 피부가 자연스럽게 리프팅됩니다. 이 3가지는 약보다 안전하고 시술보다 자연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집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피부와 표정이 달라지고 자신감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신 뒤 저에게 묻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렇게 먹고 마사지하면 다 되는 건가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사계절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계절의 변화와 피부,
피부는 계절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봄에는 꽃가루와 황사가 피부 장벽을 약하게 하고, 여름에는 땀과 자외선이 노화를 촉진하며, 가을에는 건조한 바람이 수분을 빼앗고, 겨울에는 실내외 온도차가 피부를 공격합니다. 연령에 따른 피부 변화, 나이 역시 피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30대 예고의 시간, 아직은 건강하지만 콜라겐 생성 속도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항산화 음식 베리류 녹황색 채소를 매일 챙기고 밤 11시 이전 수면을 지키는 습관만으로도 눈가 잔주름과 피부톤 저하를 크게 막을 수 있습니다. 40대 변곡점의 시기, 여성 호르몬이 본격적으로 줄어들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칙칙해지기 쉽습니다. 발효콩 식품 검은가에 짙은 녹색 채소가 큰 도움이 되고, 매일 저녁 손바닥 온열 마사지와 광대 아래 지압으로 혈액순환을 도와 피부 생기를 지켜야 합니다. 50, 60대 회복이 느려지는 시기, 피부 재생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수분 보유력도 약해집니다. 죽 삶은 달걀 찐 채소처럼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중심으로 섭취하고,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을 통한 숙면이 가장 큰 피부 관리법입니다. 피부는 잘 쉴 때 비로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계절에 따라 피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피부는 날씨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계절에 맞는 관리 습관을 들이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봄, 피부 장벽 회복과 미세먼지 차단. 봄은 겨울보다 피부가 나아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 황사꽃가루 미세먼지가 피부 장벽을 위협하는 계절입니다. 관리 포인트: 미지근한 물로 세안 후 피부 진정용 보습제를 사용하세요. 외출 후에는 반드시 클렌징,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춘 가벼운 보습제를 바르세요. 귤딸기, 시금치 같은 항산화 식품이 피부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여름, 열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지키기. 여름에는 땀과 피지가 늘고 강한 자외선으로 피부 손상이 누적됩니다. 관리 포인트: 자외선 차, 과도한 세안보다는 부드러운 폼 클렌징과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요. 열이 오른 피부는 오이팩이나 냉찜질로 진정시켜 주세요. 수박 같은 수분. 가을은 일교차와 건조한 바람 때문에 피부가 쉽게 각질화되고 푸석해집니다. 관리 포인트: 일주일, 경화류 같은 가을철. 겨울은 난방과 찬바람의 온도차 때문에 피부가 쉽게 갈라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관리: 수면 중 건조를. 죽 참깨 들기 같은 따뜻한 성질에 계절은 변하지만 피부를 돌보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봄에는 보호, 여름에는 차단, 가을에는 회복, 겨울에는 보습. 이 네 가지 원칙만 기억한다면 피부는 단지 바르는 화장품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피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식품은 값비싼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지만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피부를 위해 무리하게 화장품이나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식사 속의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피부는 내부에서부터 달라집니다. 30년 넘게 중년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느낀 것은 젊음만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꾸준히 관리하느냐가 진짜 피부 건강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는 건 당신이 스스로를 아끼고 진심으로 변화하고 싶다는 뜻이겠지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한 피부, 건강한 몸을 위한 진짜 솔루션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